걸리고 있습니다. 30분 전쯤에 월계 1교를 조금 앞두고 승용차 2대와 어린이 통학버스 1대가 부딪히면서 모든 차로 통제하고 처리하다가 10분 전부터 3차로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1차로에는 사고 나면서 뒤집혀진 승용차도 있어서 통제가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처리 작업으로 지금 통행 중인 3차로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정체는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향하실 예정이라면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여러 대의 구급차가 지금 현장을 떠나서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구급차 보이시면 양보 운전도 부탁드립니다. 청담대교 위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3차로에 그대로 멈춰 있고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에는 4차로에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옥산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다는 현장 제보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 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봉침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한국엔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소영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평론계 만두죠. 평론계 만두. 평론계 봉침과 만두. 만두. 봉침은 뭐 쓸데가 없잖아요. 별로 만두는 최만두 씨, 먹긴 하지. 최만두 씨, 왜 이러세요? 자, 두 분 오늘 저 싸우다가 예. 이거 저 시원하게 제가 아유, 시원합니다 진짜. 아유, 눈이 다 이거 시원합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저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오. 잘 그리죠? 전직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복사한 겁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질문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코인 이 두 글자로 이행시를 좀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력이 뿜뿜하는 문자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얘기부터 해봐야죠. 김남국 의원이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서 국회 회의 도중에 한 거래가 몇천 원 수준의 작은 거래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2천만 원이 넘는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뭐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하는 거 보니까 저는 거짓말은 쉬워 보이네요. 정말 김 의원이 이렇게 뭐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방송사가 보도하는 걸 보니까 SBS가 예, SBS 보도죠. 5월 그러니까 11월 7일 날 이태원 참사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 때 6시 41분에 본인 발언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6시 46분에 세 가지 종류의 코인을 4분 동안 무려 6차례나 또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 날에도 4차례의 그날도 이제 법사위가 있는 날인데 4차례에 걸쳐서 코인을 2,300만 원어치를 또 거래를 했어요. 그 거래 기록은 어떻게 알게 된 다 거예요? 이게 뭐 지갑에 보면 흔적이 남는가 봐요. 네. 그걸 쫓아다니는 그 네티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 22일에도 또 그날에도 5차례에 걸쳐서 세 가지 코인을 2,000개 넘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부업이고 코인 거래가 주업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도 같아요. 네. 자, 이 김 의원의 주장과 분석 결과 이제 금액 차이가 큰데,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 금액에 관계없이 상임위 하는 도중에 만약에 했다면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10원어치라도 하면 안 되는 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왜 얘기했는지 저는 잘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그거를 없어요. 김어준 뉴스 공장장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뭐 10원을 하든 20원을 뭐 1,000원을 하든 뭐 몇백만 원을 하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상임위 활동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무슨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평론가님. 저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그 비용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보좌진들 열심히 잘 부려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본인이 뭐 법안 연구하거나 정책을 연구해야지 이게 그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다는 거 이건 사실 상상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실정법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또 위반도 될 뿐만 아니라 국회법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들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이제 신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 그 윤리제소가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지금 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 민주당 탈당 전에 그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거래 내역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제출을 안 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가능하다 이런 또 보도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거래소 측에서 그랬대요. 이게 물론 안 되는데 본인 동의 때는 자료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 의원 보좌관들이 전화를 걸은 모양이에요. 거래소에다가 혹시 거래 내역 정리된 게 있느냐 하고 물어서 뭐 본인 동의만 있으면 우리가 다 보내주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당의 이제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거는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 의원이 진상을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사인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모든 거래 내역을 검찰 가기 전에라도 당 진상조사단이 다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마치 뭐 특정한 방송사에 가가지고 유튜브에 방송 가가지고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선택적으로 자꾸 소명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김남국 의원이 징계 피하려고 꼼수 탈당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근데 뭐 징계를 피하는 국회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징계를 피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무슨 뭐 그 탈당을 못하게 하고 징계하라고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를 볼까 가장 낮은 게 뭐냐면 경고예요. 그 다음이 당원권 정지. 이번에 태영호, 김재원 두 분 당원권 정지 당했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막말을 하셔가지고. 3개월 1년. 네, 그것도 중징계라고 다 얘기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탈당 권유예요. 그럼 당을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직접 나갔어요. 그럼 그 정도의 징계를 스스로가 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탈당을 했으니까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렇게 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이거 다 제소했으니까 거기서도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겠죠. 뭐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지켜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본인이 뭐 나갔으니까 징계를 안 받는다. 또 검찰 조사 안 받겠습니까? 검찰 조사 다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본인이 탈당한 건 저는 민주당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당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한테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탈당하는 것까지도 무슨 꼼수 탈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탈당이라는 건 말이죠.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복당하기 위한 사전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양이원영, 김홍걸, 그다음에 민형배 이분들 다 책임지고 사안별로 다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다 시간 되면 복당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나 곧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 회전문 탈당입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징계를 피하려고 탈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탈당이 정말 중징계다? 뭐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건 당헌 당규 있으니까. 그런데 탈당이 중징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을 임의적 정치 결사체인 정당에서 잠깐 당을 떠난다는 의미지. 자,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날 2시를 주목하는 게 일요일 날 2시에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오후에 의원 쇄신총회 열렸어요. 저는 그거를 피하기 위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사전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꼼수 탈당이라는 얘기는 징계를 피해라기보다는 본인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생각 때문에 저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살짝 나왔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또 여론에 유리함에 묻힌다면 저는 또 어느 순간 또 살짝 복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 탈당은 바로 2시에 잡아야 했어요. 될 게 2시가 아니라 오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시에 탈당계를 접수시키는 순간 바로 당적이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는 오전부터 네, 오전은 나왔는데 시간은 2시였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탈당은 지금 얘기한 그대로 본인이 탈당하겠다면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그렇죠. 예, 예. 두 번째 탈당했으니까 그냥 들어올 거다. 그거는 최수정 평론가 개인 생각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검찰 조사하겠죠. 이거 이제 검찰 조사에서 만약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가 있다고 하면 그거 복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동안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국민들이 이 사안을 못 믿을 민주당의 거라는 사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그 LH 사태 터졌을 때도 그때 탈당한 이유가 뭡니까? 소명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복당을 못하는 거지만 복당을 할 수 있었던 조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논란이 막 돼가지고 탈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있죠.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그분들이 저는 더 황당한 게 국민의힘이 도리어 소명이 안 되는데 들어온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뭐 김남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복당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위법 있으면 아니 처벌을 받아야죠. 복당이 아니라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데 최수영 평론가는 지금 좀 이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여론 무마가 아니고 이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문제예요. 탈당에 대한 두 분 견해. 예. 봉침과 만두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 김남국 의원을 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쇄신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더라고요. 앞으로 뭐 공직자 재산에 뭐 이런 가상화폐도 하자 말자 이런 얘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읍참마속을 했었어야죠. 자, 자신의 대선 때 수행실장을 했고 그 대선 직전에 온라인 소통단장을 했어.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사법적으로 온당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재단에 칼날의 재단을 못 들이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정말 당이 자정의지를 보여주려면 대표가 뭐 앞장서 가지고 자 이거 우리 일벌백계 합시다. 그리고 진상조사 명확히 해서 국민 앞에 다 드러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치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의총에 있지는 않았지만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또 약간 의회적으로 반대 의사까지 표명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패 의혹에 관해서는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여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자꾸 민주당이 어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사실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네. 보도라고 하는 것도 저는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가 틀렸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되셨어요? 그런 의총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최수영 평론가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 그 상임위 관련해서 문제 터졌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특별감찰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지시를 했고 본인이 2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당 대표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윤리특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제소를 해놨다니까요. 그럼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럼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국민의힘이 이미 해놨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맞지 않다고 자정의지가 생각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자정의지가 왜 약해요? 자정 열심히 하고 이러한 있잖아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그 위중함과 국민들의 지금 분노에 대한 엄중함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상조사단 꾸려가지고 진상조사 하려고 했죠. 물론 김남국 의원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 안 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도 나서가지고 이거 감찰하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당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했다는 거죠. 근데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사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나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윤리특위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윤리위원장하고 특위위원장이 변재일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야 간사가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인데 오늘 만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안이 지금 거기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조만간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 윤리특위는 이게 엄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만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개 회의 경고와 사과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국회 출석 정지를 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YS 본회의 같은 걸 열어서요. 그래서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일에 아무도 없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번 논란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정보 흘리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는데 재밌는 게 아니 몰래 코인하다 걸린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냐. 저하고 연관성을 찾는다면은 자기가 했던 5월 9일 날 자기 청문회 날
4가지 코인 뭐 2,300만 원 정도 거래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그거와 저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약간 비아냥대는 투로 얘기를 해서 참 그 김남국 의원의 이번 건은 한동훈 장관 끌어들인 거는 완전한 판정패 같습니다.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서 우리 대형 가상 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이 이제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라고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곳, 빗썸,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관이면 말을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무슨 그 한 사람 뭐 우리 토론하듯이 평론하듯이 만약에 저나 최종 평론가는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평론하는 거니까 장관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뭐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 이렇게 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자꾸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본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저는 한동훈 장관은 말을 좀 절제해서 장관으로서 품위에 맞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모 사건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5월 9일 날 그 이모 씨를 이모라고 부르는 참 그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국회의원이 모르고 할까.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2,300만 원어치를 거래하다 보니 이모가 아니라 고모로 안 부른 게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이해가 그거 돼요. 고모로 부를 수 없다고요. 이 모 씨를 웃자고 붙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진짜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가 하실 거예요? 없어서요. 고모라뇨.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서로 다른 견해니까 틀린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지난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한 혁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두 분이 볼 때 민주당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의 혁신을 물론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시각에 맞지 않는 어떤 행태나 관행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도 다가오게 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물론 뭐 다선을 했다고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공천 룰을 지난번 공천 룰을 거의 뭐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거든요. 신진 세력이나 아니면 그 신인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혁신을 통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들에게 유리한 공천들을 만들지 말고 신진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물갈이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태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 다선을 뭐 타겟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천 룰 자체가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혁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돈봉투 사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다는 거. 저는 그 사건 자체는 586 정치 체제의 저는 종언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민주당이 또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하고 두 번째 이번 김남국 의원의 사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청년 정치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역시 뿌리였던 도덕성과 윤리성이 이번에 깡그리 무시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폐허 위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쇄신의 작업에 물갈이가 첫 발걸음이었다는 건 동의하고요. 특히나 인적 쇄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운 인재들 얼마큼 수혈해 내느냐 저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두 글자로 여러분들 이행시 받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들 해주셨어요. 몇 분 소개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제는 그런 변명 그만합시다. 또 콧나 풀고 이빨이나 닦자. 모르겠다. 네, 코인 뭔지 모르겠어. 진짜. 코로나 끝나니 인자 코인이 난리요. 그건 라임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인자 코인이 난리요. 코인으로 나도 60억 벌어서 몇백이라도 인출하고 싶지만 현실은 현재 마이너스 50%일세 유유. 코 베어가도 모르는 세상 인생 깔끔히 살자. 예. 창의력 뿜뿜입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 큰 정치인이 되길 간절히 바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김남국 의원한테 보낸 문자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뭐 한 두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사회적 갈등과 이제 불안감이 충분한 어떤 그런 협의 과정과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이런 결과로 인해서 간호법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공감하는데 이해관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다시 국회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 이제 직역 간의 갈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네. 각각의 이제 의료 관계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면 직역이라는 게 그 해당 일하는 관련한 업무들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도 있지만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또 갈등도 있는 거예요. 또 13개 또 직역이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 다시 이제 국회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국회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 이게 정확히 가면 제2 요구권이거든요. 다시 의결해 달라는 요구권이고 네. 그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100 몇 명. 115명. 예. 그래서 그러니까 3분의 2면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거의 제가 볼 때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하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아마 여야 간에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양곡법에서 두 번째 지금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민주당은 대해서.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이 보장된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활용하게 되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이 위협을 당하게 돼요. 아니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뭐 본인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입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법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부 수반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본인이 볼 때 이건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간호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이 뭐 약속까지 했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간호사 처우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요지점 한번 근데 최진봉 저도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었다. 공약은 했죠. 근데 뭐 이제 뭐 국민의힘 거기서는 이제 공약 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그건 군색한 얘기고요. 어쨌든 아니 근데 또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색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공약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저는 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왔으면 그 배를 불살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공약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안 한다. 그럼 저는 이거는 여당이 좀 책임 있게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 5월에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든가 해가지고 갈등의 폭을 좁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던 거는 전 여당의 정치력 부족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기해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200만 국민이 걸려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한쪽을 편들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수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정 안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법안으로 서로 공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문제를 해소해야지. 사실 대통령이 의회에 거부권 행사한 건 좀 저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통과시킵니까? 그럼 정말 극심한 갈등으로 갔었을 텐데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좀 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약은 아닌 공약집 안 넣었다 하더라도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영상이 남아 있고 예, 예.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고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할 못할 일이고. 수도 있을 때는 설명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죠. 설명을 해야 되겠지. 설명하는 것도 저는 궁색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간호법의 문제, 직역 간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와 간호사 간에 기존에 있던 의료법에 있던 역할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의료법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져 있고요. 두 번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양측 간의 갈등,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서로 무슨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그게 아니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돌봄이에요. 돌봄. 돌봄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그렇죠. 지역에 가서 돌봄. 동네.
네, 돌봄을 하는데 그 돌봄에서 이제 약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직접 돌봄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럼 간호사들이 가서 돌봄하면서 이제 의료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무사 그러니까 문제도 자꾸 저는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는 갈라치기 말씀인 아니고 거예요. 조무사들의 문제는 간호사들이 그렇게 그 자기들의 지역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다 간호조무사들이 또 떠안아야 돼요. 그동안에 간호사들이 했던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간호조무사들이 단순히 학력차별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러니까 거지.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대안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걸 한번 걸고 그건 양당이 해보면 한번 어떠냐. 어떤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코인 두 글자 이행시 봤는데요.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코인 투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지요. 인지상정으로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두 분도 코인으로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요. 코. 3, 2, 코인 문제 1.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면 돌파하세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이 좀 지루하긴 많이 해요. 지루한데요?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자, 코. 코다리면 먹기는 하지. 인간성만 나쁘게 하네. 코다리 생선 뭐 이해가 안 돼. 아니, 뭔 말인지를. 코다리 몰라요? 코다리? 명태 코다리 냉면 먹어봐. 그러니까요. 동해안의 명물입니다. 아, 동해안 명물. 그게 이제 그 명태를 약간 꾸덕하게 말린 거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둘 빼고 다른 출연자와 회식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다고요? 자, 앵커님. 창의적인 문자 보내주신 두 분 추첨했습니다. 1201-9605 두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정치권 보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답니다. 네. 여기요 최진봉 교수님 광고하는 게 아니고 노래예요. 광고인 줄 예. 알았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모르시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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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